자, 그러면 파이썬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제 주피터 랩을 이용을 해서 랩형으로 방식으로 해서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스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만들었던 실습 폴더 있죠? 그 폴더까지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실행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리네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01 해주시고 우리 파이썬 기초 사용법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이렇게 조정해 줘도 되고요. 우리는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폴더로 저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폴더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차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줘서 요걸 실행하는 거를 목타로 한번 보고요. 그 전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고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 샵을 하나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01. 제일 앞에다가 이 전체 파일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헤딩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기초 사용법 이렇게 해서 하시고 Shift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샵을 두 개를 넣어 주시고 다시 코드를 마크다운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우리 변수 선언 및 데이터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하시고 Shift 엔터.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데이터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변수를 하나를 설정해 줄게요. tot1이라는 변수명을 하나를 선정해 주고 이 변수의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우리 숫자형 자료인 1이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1이라는 값은 정수형이겠죠? 정수형이니까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고요. 5로 넣어 볼까요? 1은 좀 그러니까 5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변수 선언할 때 변수 값을 이렇게 왼쪽은 기호 왼쪽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항상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y는 ax 이렇게 형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y 값이 결과 값이고 는 해주고 x 값이 오른쪽에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처음 이제 이런 코딩을 배운 사람이 어려운 게 변수명하고 는하고 이 값하고 위치가 좀 헷갈리는 생소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변수명은 항상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이 뭔가를 처리하는 처리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결과값이고 그 결과값을 왼쪽에다가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들을 코드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동시에 처리를 해도,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뭔가를 처리하는데 처리 결과를 확인할 때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죠. 자, 실행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코드에 넣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tot2라는 변수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3.14 이렇게 값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변수 하나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지금 정수형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형 값을 집어넣고 이번에는 문자형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 형태는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있고요. 크게 숫자 형태는 뭐 정수, 실수 형태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배웠죠. 자, 문자 형태는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이렇게 넣고요. 요 안에 값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을 2개를 넣어도 좋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더블 커테이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블 커테이션을 넣고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홍길동이라고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값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직 변수에다가 저장한 거는 아니겠죠. 변수에다 저장하려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우리 이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실행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엔터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커서가 그 다음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1번이라고 지금 시작한 순번대로 여기에 값이 번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의 이 값들이 저장이 되겠죠. 자,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됐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코딩하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값을 변수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값을 변수에다가 새로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은 것까지만 한 거고 실제로 이 변수의 값들을 우리가 확인을 안 했죠. 예,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린트라는 값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프린트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변수명을 호출해주면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호출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호출해주면 변수명이 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값이 호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토트1이라고 해서 하나의 값을 이렇게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5라고 해서 5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변수명을 호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me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nam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는데 지금 값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죠. Shift 엔터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값이 5라는 값이 호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호출했는데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값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양쪽에 홑다운표가 이렇게 싱글 커테이션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프린트를 쓰고 어떨 때는 변수명만 부르느냐? 자, 프린터를 쓸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변수의 값이 제일 마지막에 호출이 될 때는 프린트라고 호출을 안 해줘도 변수가 자동으로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린트라는 거를 그냥 다 써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분석하다 보면 프린트라고 타이핑하기가 뭐 귀찮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들을 처리를 하고 그 값들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제일 마지막에 결과값을 보여줄 때는 굳이 프린트라고 안 하고 바로 그냥 name이라고 값을 변수를 호출해줘도 이 변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중간에 값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프린트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변수명을 호출해주면 편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수의 값이 타입이 어떤 건지 궁금할 때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div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트1이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타입 해서 이렇게 쳐주면 인티저 형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타입 그 다음에 토트2를 해주면 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도 한번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값들이 에러가 나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이 파이썬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타이포 에러입니다. 즉 타이핑을 함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쳐서 명령어를 잘못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name type라는 게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예, 이런 거는 타이핑 에러가 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패키지를 호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키지 호출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type tot2 하면은 플롯 형태인데 얘는 실수 형태고 얘가 정수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타입 해주고 name이라고 해서 해주면 이렇게 str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문자 형태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직접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근데 뒤에 이제 분석에 들어가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패키지를 통해서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결과값의 형태라든가 데이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값들을 이렇게 하나씩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가서 우리가 for 구문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데이터 분석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할 때 보면 변수 값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쓰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start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 값들을 원래는 start, end, step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어떤 값들을 집어넣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start 할 때 뭐 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 이렇게 값을 넣는데 이렇게 값을 하나씩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start,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step 이렇게 해서 이 값을 1, 10, 2 이렇게 해서 값을 넣게 되면 이 값들이 변수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을 가끔 쓸 때가 있거든요. 뒤에 가서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고요. 우리가 프린트 해서 해주고 이 값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이 값들이 처음에 1이 들어와 있고 20이 들어와 있고 2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값을 하나로 해주면 이 값만 보여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값을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 형태는 그냥 간단하게 변수 선언하는 방법과 데이터 형태를 이렇게 한다라고만 알고요. 그 다음에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용할 때는 값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 형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해볼게요. 우리 데이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다운해서 이것도 한번 또 나눠볼게요. 세 번째 2.1 해주고 이번에는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형태는 우리가 순서를 가지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시 형태를 하면은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 형태, 점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먼저
num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변수를 우리가 값을 하나로 넣을 때는 1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값이 여러 개 값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꺽쇠 형태로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리스트 형태는 우리가 수정도 가능하고 인덱스 형태로 갖고 온다 그랬죠. 그럴 때 이런 형태로 쓰고요. 값을 컴마로 연결해서 주면 됩니다. 3, 4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 값을 입력하고 바로 확인해 주고 싶으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변수명을 이렇게 해주면 프린트라고 안 해줘도 바로 이 변수가 호출이 돼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프린트를 라고 같이 중간에 안 쓰고 그냥 변수명만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수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변수의 어떤 특정한 값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값을 하나 불러오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몇 번째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동시에 갖고 오려고 그러면 변수명을 호출해 주면 되고 이 변수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두 번째 거를 갖고 와라, 세 번째 거를 갖고 와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우리가 인덱싱 형태거든요. 자, 이럴 때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자, 주성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마크다운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코드 안에다가 우리가 설명을 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샵으로 주성문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주성문은 실제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달고 싶을 때 이렇게 마크다운 형태로 설명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 코드 안에 이렇게 샵을 표시해 주면 얘가 요거를 설명하는 설명문 형태가 됩니다. 자, 인덱스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실행이 안 되고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num 해주고요. 요 값에서 우리가 몇 번째 값을 갖고 올 건지 선택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쳐주면 1번이 아니고 두 번째 값을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를 우리가 0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리스트 형태의 인덱스는 1, 2, 3, 4가 아니고요.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고 0이 첫 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네 번째 걸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값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갖고 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num 해주고요. 요 안에서 1번부터 3번까지 갖고 와라. 그러면 2, 3, 4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빼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렇게 쳐주면 실제로는 2번하고 3번만 갖고 옵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 거는 빼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되고 제일 마지막 거는 빼줍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갖고 오고 싶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해주면 0, 1, 2, 3까지 갖고 와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리스트 형태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갖고 올 때는 앞에는 는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앞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뒤에는 빼줘야 됩니다. 하나씩. 예, 그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와 이렇게 리스트 형태에 대한 값을 갖고 올 때 인덱스를 갖고 오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1, 2, 3에다가 데이터를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num 해주고요. 점 해주고요. append 이렇게 해서 5라는 값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um을 호출해 주시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5라는 값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for 구문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값을 처리하는 분석이 되는데 그때 이 append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차곡차곡 저장할 때 우리가 많이 써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우리가 또 할 텐데, 여러분들 그 뒤에 가서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알고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뒤에 가서 우리가 할 때마다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게 있고요.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num.remove 해주시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기존에 했던 값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자, 그죠? 이렇게 해서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함수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 min 이렇게 해서 num 값을 넣어주면 이 변수 중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리스트 값들 중에서 제일 최소값이 뭐가 나오는지 max 해주면 최대값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형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리스트 형태 말고도 또 사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우리 튜플입니다. 튜플 형태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튜플 형태는 우리 자료 추가가 안 됩니다. 그죠? 자료 추가가 안 되고 인덱스는 되지만 자료 추가는 안 되고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럴 때 쓰는데 우리가 num 이렇게 해주고요. 쓸 때는 1, 2, 3,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요 심표는 이렇게 들였어도 빼도 상관없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서 쓰도록 할게요. num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값이 들어오죠. 그래서 변수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꺽쇠 모양이 되면 얘는 리스트 형태구나. 가로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되면 요거는 투플 형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um 해주고요. num 해주고 여기서 0이라고 해주면은 얘는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값이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min 해주고 num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함수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um.append 해주고 5라고 값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튜플은 append라는 값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요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 요 함수 값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튜플이나 리스트 형태나 뭐 셋 형태나 딕셔너리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구분을 잘 못해서 쓰기 때문에 요런 에러 메시지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요런 메시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요런 속성만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뒤에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하면서 사용할 때 그때 틈틈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